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섯 번째 보이스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다 환영해요. 네, 잘 들린다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희님도 반갑고요. 림님도 반갑고, 지미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보이스 콜인데요. 어떻게 지난주 녹음본은 잘 들으셨는지요? 또 라이브랑 좀 다르지요? 저도 스스로 돌아보는 게 안 돼서 녹음본을 운전하면서 듣고 혼자 자신을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계시는 곳에 지금 날씨는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부산인데요. 흐리고요. 간밤에 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네요. 오늘 아침에 전 좀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로 일찍 출근했는데 제가 이제 출근하는 사무실에 작은 마당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의 이 시간을 준비하는데 엄청 작은 참새와 정말 작은 또 다른 새들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었어요.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탄하는 걸 보면서 왜 그때 우리 이전에 나왔던 할머니 기억나시지요? 자신의 현실을 무릎까지 찰랑이게 했던 그 할머니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삶에 놓여져 있어도 자신의 삶의 찬란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음미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웨이 읽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알게 모르게 또 잔잔하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있었지요. 네, 또 지금 들어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좀 아티스트 웨이 읽고 있는 것이 일상 속에 도움이 되시나요? 뭐 하다가도 좀 기억이 나시고 그러시나요? 우리가 벌써 읽은 지 오늘이 41일째네요. 41일째. 네. 벌써 40일이나 읽었어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4페이지씩 아티스트 웨이를 읽으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건 질문은 제가 또 밴드 여기도 올려볼게요. 40일 동안 아티스트 웨이를 읽은 소감이 어떤가요? 림님 벌써 벌써 또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사실 느리게 읽어가고 있잖아요. 4페이지씩. 네. 상희님, 매일 아침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게 뿌듯해요. 그죠. 맞아요. 저도 좀 이 아티스트 웨이 읽는 이 부분이 일상에서 좀 앞단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음미하고 어떤 문장을 좀 가져가기도 하고 그날의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모닝 페이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문득 알아차렸는데 제 손톱 아티스트 데이트 한다고 그때 뭐지? 봉선화 물들인 거네요. 이미 제 삶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한 권의 책을 나누어서 읽어간다는 것이 단숨에 읽어내려가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이 있고 사실은 이게 12주 동안 읽어가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12주가 아니라 이것을 하루에 4페이지씩 쪼개서 읽어갈 때에 또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날도 있지 않나요? 어떤 문장이 어떤 날에 다 꽂히는 날도 있잖아요. 마치 지금 나에게 뭔가 이렇게 딱 엄청 크게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것들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래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 혹은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해야 될 때 눈앞에 있는 책의 문구를 통해서 우린 뭘 알아차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림님.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림님과 다른 분들이 주고받는 댓글들도 되게 영감을 많이 줘요. 네, 마음리더님은 저는 저녁에 있는데 그날의 하루와 연결될 때가 있는데 그때 깜짝 놀라곤 해요. 안 그래도 어제 올려주신 마음리더님의 글을 보면서 일상 속에 어서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길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았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쓰시지 못해도 귀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내 삶에서 이것을 읽어내려가고 있는 이 작업이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는 시작은 158쪽이에요. 책 있으신 분들은 책 갖고 펼치셔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또 없는 대로 귀로 들으시면서 그 한 주 동안에 읽으셨던 것을 기억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전 준비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한 주 동안 읽었던 내용 중에 어떤 문장이 와닿으셨었는지 먼저 한번 남겨봐 주실래요? 한 주 동안 읽었던 부분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남았나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았나요? 여러분이 쓰고 계신 중에 저는 소소하게 책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고 있을 테니까요.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 찾으셔서 타이핑해 주셔도 되고 이런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챙겨볼게요. 이 책 내용 바로 직전에 사실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 좋은 것 같아요.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믿어야 한다.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었어요. 지난 한 주.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화두는 최근 지난 한 주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라는 걸 믿어주는 한 주였나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스스로 답을 했는데도 저는 약간 믿기도 하고 의심도 했던 한 주였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믿어주려고는 했는데 일부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했어요. 이렇게 해도 큰 변화가 없네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네요. 그러면서 왜 제가 인증글 보니까 여러분들 옷 정리 많이 하셨던데 물건 정리도 많이 하시고 시도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아티스트 웨이를 계속 읽어내려 가면은 뭔가 갑자기 정리하고 싶어지고 갖고 있던 것을 달리 가져가 보고 싶어지고 그런다고 하던데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한 주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뭐 옷을 버리거나 갑자기 뭘 하거나 뭐 솔직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 알아차린 건데 좀 변화된 것은 사무실하고 집을 완전 구분 지음으로써 퇴근이란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집에 서재에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퇴근이 없었어요.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외부 공간에서 출근을 하니까 퇴근이란 것이 생겨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뻗어서 자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일들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니까 좀 잠을 바로 선택했던 것들이 저에게 좀 달라지는 시도였네요. 네. 그리고 우리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대화일지는 계속 쓰고 있어요. 전 아침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158쪽에 얘기를 시작해요. 158쪽에 아래에서 8번째 줄인데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해오고 있는 일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매일매일의 모닝 페이지는 당신과 당신의 실체 사이에 낀 때를 닦아준다. 네. 그래서 이 모닝 페이지를 이 정도까지 썼으면 만약에 꾸준히 했다면 적어도 2, 3주 제대로 했다면 한 달 가까이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쓰셨을 때 어떤 자기 자신과 만나셨는지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적다 보면 온전히 솔직하게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닦아갔을 때 진짜 내 모습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158쪽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의 제목 자체는 아래에 보시면 사주, 개성을 되찾는다. 말 그대로 개인마다의 다른 점, 개성을 찾게 된다는 건데요. 그것의 시작에 있어서 모닝 페이지를 한 번 더 리마인드 주고 있어요. 이 작업을 계속하면 스스로의 개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60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면의 문을 여는 이야기 나오면서 윗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160쪽에 위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면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내면의 문은 우리의 의지로 열린다. 모닝 페이지는 창조성과 대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를 신으로 인도하는 변화를 말이다. 모닝 페이지를 쓰는 것은 당신의 손을 통해 작용하는 신의 손이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성이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닝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제법 많았어요. 저는 모닝 페이지 쓰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쓰지 못하고 저는 이제 셀프 코칭으로 자기 대화 일지를 쓰는데 쓸 때 가끔씩 저 안에 있는 진실된 욕망, 이거 하고 싶다, 이러고 싶다라는 마음도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 인증글 속에서 봤는데 뭐 자기 전에 질문을 적고 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답을 발견하는 것처럼 저는 그걸 쓰다가 종종 그 일은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는 그걸 해야겠다라는 어떤 흐름들 제 안에 있는 생각들이 탁탁 정리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 꼭 이게 노트를 적을 때 그 중심 제가 써내려가는 거 말고 끝쪽 라인이 있죠. 페이지 끝쪽 라인에다가 메모를 해두었다가 그런 저의 어떤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펼쳐서 챙겨서 이제 다이어리 스케줄러에 적어 놓고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글을 쓰면서 만났던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는 실행력이 높았던 것 같아요. 바로. 왜냐면 제 안에 어떤 강렬한 에너지랑 탁 만나서 이거 할 때야 라고 느꼈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뭔가 글을 써가고 계시다면 어떤 모종의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영감들을 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림님이 말씀 주신 거 모닝 페이지는 창조성과 대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다. 모닝 페이지는 나와의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자기 대화 일지 쓸 때나 뭐 모닝 페이지 쓸 때나 첫 마디가 좀 왕왕 이렇게 적혀요. 뭐
그래서 잘 지냈니? 성향아 잘 지내고 있니?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말이 저는 대부분의 글쓰기 앞단에 쓰이는 것 같아요. 저는 창조성과 대화를 나눈다라는 상상도 되게 멋있네요. 이 아티스트 웨이가 추구하는 건데 저는 저 자신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날 쓸 때 거의 앞단이 어떻게 지내? 요즘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묻는 정말 대화하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친구 만나다 대화하는 시간. 예, 저는 저를 좀 만나는 시간 같아요. 정신없이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치우다가도 어때? 괜찮아? 라고 해서 커피 타임 갖는 느낌? 리더님이 올려주신 글은 저건 뒤쪽에 있는 그 미덕의 덧 관련된 거죠. 좀 이따 또 그쪽까지 가서 얘기 같이 나눠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는 160쪽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체크한 건데요. 160쪽에 나오는 글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모닝 페이지를 자신에 대한 서약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읽어드릴게요. 160쪽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문장, 그리고 거기 밑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감각과 생각을 믿는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표현들 왜 저는 알고리즘이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은 유튜브에서 확언 같은 거 있잖아요. 긍정 확언, 뭐 부의 확언, 뭐 등등이 있는데 그 확언을 저는 가끔 듣는 편이에요. 잘 안 될 때.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확언 같은 것들은 이제 일지에 적어두고 좀 색깔 다르게 빨간색 이런 것도 적어두기도 하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자주 앉는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적기도 해요. 최근에 왜 우리가 만났던 문장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창조주여 얼마나 많이 할지는 제가 맡겠으니 얼마나 잘할지는 당신이 맡으소서. 이 문장 기억나시나요? 전 지금 그게 제 작업실에 딱 붙어져 있는데 일하거나 뭔가 좀 양질의 잘 해내고 싶은 거 있을 때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성실하게 하긴 할 테니까 그 외의 결과들에 있어서는 맡기는 느낌? 그래서 각자의 필요한 그 도움이 되는 확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질문을 오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어요. 채팅창에 네, 남겨두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요즘 나에게는 어떤 확신이 필요한가? 나의 확언은 뭐가 필요하지? 저는 일하러 갈 때 학원까지는 아닌데 좀 중얼거리게 되는 것은 이제 코칭 철학이요. 제가 만나러 가거나 이제 코칭을 앞두고 있는 분을 생각하면서 코칭 철학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요. 스스로도 나는 코치로서 잘하고 있어.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들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확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확언은 또 무엇인지 한번 지금 이 아침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확신이 필요한가요? 또 계속 책 내용을 또 넘어가 볼게요. 161쪽에 글 읽기 중단하라고 했을 때 인증톡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전 그건 좀 흥미스러웠어요. 어쨌든 여기서 글을 읽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 읽는 행위를 멈추라는 것은 부제처럼 그 창조의 셈을 정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를 정화한다는 건데 전 사실 161쪽이 옆에 있는 그 브렌다의 말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161쪽의 브렌다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말하고 읽고 듣고 다음 계획을 세운다.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부수적인 일을 하느라 마음은 온종일 계속 바쁘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책 읽는 거 멈추게 한다니까 인증 글들에 적혀 있는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건 옛날 시절이고 이제는 우리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일주일 동안 안 켜는 것이 해당된다라는 여러분들의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무엇이든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잠시 멈추는 것에 대해서 영상물이든 무엇이든. 근데 저는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 책에서는 4주차에 하는 행위로 나오지만 저희는 지금 쪼개어 읽고 있으니까요. 162쪽에 이렇게 책 읽는 것을 멈추게 한 이유가 적혀 있죠. 읽기를 중단하고 내면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외부로 계속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63쪽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재료,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여기 요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 것을 요리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들을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유튜브 이제 아직 뭘 하지는 못했는데 유튜브를 어쨌든 개설해두고 이거라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말을 어디선가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어 내어 보아라, 뭐 이런 멘트가 저를 되게 영감을 줬었어요, 당시. 그래서 나는 어떤 컨텐츠를 창조할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소소한 녹화들이 작은 씨앗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컨텐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졌을 때는 할 수 있는 힘, 적어도 편집하는 힘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창조를 하려고 할 때 결국은 고요하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잠시 돌이켜 보세요. 최근 내가 가장 고요하게 있을 때, 고요하게 있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렇게 고요하게 있을 때 나는 결국 무얼 하고 싶은, 무얼 하려는 사람이었나요? 후반부의 그 미덕의 덫 부분에서도 나오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179쪽에 나오던 표현인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미덕의 덫에 빠지지 말고 혼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막 줄리아가 권장했었는데 네. 가장 고요히 있을 때 내가 그 어떤 외부적인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보다 내 내면에 귀 기울일 때 나는 무엇을 원하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일까? 고요하게 있어 보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요하게 계신가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두 개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벌써 25분이네요. 5주차 제목 기억나시나요? 5주차 제목은 가능성을 되살린다입니다. 가능성을 되살린다. 저는 이 부분에 위에 작은 글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5주차 표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번 주에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그어 자신의 가능성을 위축시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착한 척 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는 당신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외면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동안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긋고 자신의 가능성을 위축해왔던 삶에 대해서 5주차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 챕터에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가능성, 스스로의 한계에 있어서 어떤 선을 어떻게 긋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던가요? 170에서 175쪽까지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되게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그 가능성에 한계를 그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그러면 제목에서부터 화두로 드려보고 싶어요. 170쪽 위에 있는 제목,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을 보면서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신의 손길,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을 느껴보셨는지요? 아낌없이 주는 신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170쪽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올라오시는지 살펴봐 주세요. 신은 나의 원천이니 우리에게는 무한히 꺼내 쓸 수 있는 정신적인 계좌가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대신 미리 선을 그어버림으로써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양을 한정 짓는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전해줄 힘을 스스로 재단해버린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이 자신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지 한계를 그어놓고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인색하다. 그러고는 자신이 상상을 뛰어넘는 선물을 받으면 지레 겁을 먹고 되돌려 보낸다. 어떠세요? 얼만큼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스스로와 관련해서 긋고 계세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톡인증에서 나왔던 건데요. 효님이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잡는 에피소드를 왜 톡인증에 써주셨잖아요. 버스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린 다음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려가 보는 거. 그러니까 버스를 잡든 안 잡든 상관없이 잡게 해주세요. 잡을 수 있을 거야. 일단 믿고 뛰는 거에 대해서 효님이 써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171쪽 밑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버스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잡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결국 그래서 우리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쓰기 위해서는 그 창조성의 셈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냥 놔두는 걸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제 동시성이나 주저없이 믿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170에서 175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뭔가 일이 풀려갈 때 거기에 신의 섭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해요. 174쪽의 아래에서 열째 줄입니다. 믿음과 투자가 필요하다. 믿음과 투자가 필요하다. 바로 옆에 이제 175쪽의 둘째 줄입니다. 신을 나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인생 계획이다. 신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부정적인 근심을 없애준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방법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 나의 존재, 나의 삶은 나에게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인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긋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믿고 투자하라고. 그리고 그 방법과 흐름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보라고.
여기서 나오는 접근법으로는 모닝 페이지겠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을 긋고 계시고, 반대로 가만히 뒤돌아보니 어떤 신의 손길, 동시성들이 내 삶에 이미 벌어지고 있나요? 네, 채팅창에 상희님이 이번 주는 출근길에 SNS 대신 개나리 산수유 등 꽃 피는 거 감상해봤어요. 그쵸. 꽃 너무 아름답죠. 맞아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희님. 이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되살린다는 이야기 뒤에 나오면 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자를 만나게 돼라고 하면서 점점 이 흐름으로 가면은 기회가 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래 하는 내가 생긴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한계 짓고 있는 덫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미덕의 덫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그런 척, 그런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나를 예외하고 있는 이야기. 어제 이거 많이 인증글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미덕의 퀴즈 풀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셨나요? 아까 리더님이 인상적으로 말씀 주셨던 문장 180쪽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얽매여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가족과 친구들이 보일 반응이 두려워서 감히 하지 못한다. 맞아요. 아마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덕의 덫, 미덕의 덫.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서 소원 맨 마지막에 문장은 심지어 그거였어요.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어떤 것들이 적히셨었나요? 근데 이 미덕하고 소원하고 다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84쪽 이 부분 나눠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 지어볼게요. 184쪽에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리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난 무엇을 할까?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리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난 무엇을 할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느낌에 기울이던 귀를 내 가슴, 내 반응, 내 느낌에게 묻는 거죠. 지금 뭐가 필요하니?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묻는 것. 그러면서 그런 변화와 새로운 자와 함께 혼자 고요히 있음으로써 내가 긋고 있던 내 안에 있는 한계, 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 삶의 동시성들의 마음을 활짝 열며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되살려 보라고 이번 범위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신인데요. 신은 끊임없이 가치 있는 걸 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내 삶과 내 진짜 자신은 어쩌면 정말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더 진실로 내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믿고 다음 한 주간 관련해서 선택하고 투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줌으로 켜놓고 채팅창으로 얘기 나누는 이원화 방송이죠. 23년 3월 25일 오전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6번째 라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4페이지씩 읽어보시고 또 밴드에서 소통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 주 또 편안하시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믿어볼 수 있는 힘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봬요.